오늘 발제해 드리는 핵심 내용이 그겁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폴리틱스, 고대 그리스 사람들이 폴리스에서 하는 폴리틱스라는 것을 만들어낸 이유가 오늘 말씀드리겠지만은 바로 복수를 극복하기 위해서 그 사람들이 만들어낸 게 정치, 민주정치입니다. 그러니까 민주정치를 그러니까 인간이라는 것은 무조건 복수하는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직도 영화를 보거나 할리우드 영화를 보거나 소설을 보거나 전부 다 복수 얘기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도덕률과 그 정의론, 정의감의 핵심은 복수입니다. 근데 이제 고대 그리스 사람들, 그러니까 왕조 교체를 해도 복수인 거고 뭐 다 복수인데 고대 그리스 사람들만이 이상하게 이 복수를 넘자라는 걸 해서 기원전 500 BC 6세기에서 5세기에 걸치면서 민주정치라는 걸 만들어낸 거, 아테네에서. 그래서 그 부분을 이제 말씀을 드리고, 그런데 이제 그게 얼마나 사실은 우리가 생각하는 거와 다른 인간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되는가. 아까 그것도 김영준 교수님이 말씀하셨던 인간의 어쨌든 완전히 이게 바뀌어야 되는 건데 어떻게 바뀌어야 되는 거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제가 책에서 또 하나 다뤘고 오늘은 깊이 말씀 안 드리겠지만은 또 하나가 정치는 복수가 하는 것뿐만 아니라 정치는 경제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경제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자꾸 이제 너무 정쟁으로만 치우치면은 정치하는 분들 보고 정쟁 그만하고 정책적 비전을 내라 그러면요. 정책 비전 내는 거고 경제 정책 비전만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정책하면 경제 정책밖에 생각이 안 나요, 우리가. 그래서 제가 적어봤습니다. 그냥 생각나는데 부동산, 최저임금, 기본소득, 수출, 금리, 복지, 노사관계, 비정규직, 공안, 항만, 도로, 지하철, 철도, 산업정책 전부 다 경제 정책이에요. 아니 근데 경제는 경제인들한테 맡기고 시장한테 맡겨야지 정치인들이 자꾸 경제 얘기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정치는 경제가 개념이 다른 건데 지금 우리나라는 복수를 하지 않으면 경제정책 얘기를 해요. 그 정치는 어디에도 지금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그러면 다음 쪽으로 주시면 그러면 제가 이게 이 세계관이 정말로 이런 자리에서 한번 이런 말씀을 드려보고 싶었는데 우리가 정말 우리 현실 정치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을 하는데 이 고대 그리스 사람들의 비극에서 나오는 인간관이 얼마나 지금의 얘기를 하는 거고 김영준 교수님 말씀하신 미국의 국부들과 그리스에 대한 그 공화정에 대한 그 깊은 이해가 그 밑에 깔려있는 그 비극적 인간관에 대한 완벽한 이해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삼권 분립을 하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불완전한 사람이 대통령이 될 걸 전제로 해서 권력을 균형을 잡고 견제하는 시스템을 만들어내는 거거든요. 근데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제가 세 가지 말씀만 드릴게요. 안티고네 얘기하고 그 다음에 에디푸스 왕 얘기하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이제 오레스테이아라는 세 가지 유명한 비극에 대한 스토리만 말씀드리면 정치가 뭔가 아마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소포클레스의 그 유명한 안티고네라는 그 비극 작품 이런 겁니다. 안티고네가 그 테베의 공주죠. 테베 왕의 그러니까 에디푸스 왕의 딸입니다. 근데 이제 에디푸스 왕이 죽고 나니까 그 아들이 오빠가 둘이 있어요. 그래서 오빠 둘이 왕위를 다투다가 서로가 나눠 갖자 1년씩 하자 이래요. 그래서 오빠들이 첫 오빠가 큰 오빠가 1년을 하고 나서 근데 안 넘겨줘 동생한테. 그러니까 작은 오빠가 화가 나갖고 아르고스라는 딴 나라로 도망을 가요. 가서 거기 왕을 부추겨갖고 내 왕권 뺏어 달라고. 그래서 아르고스 군대를 이끌고 와서 테베를 공격을 해요. 그래서 전쟁이 일어나는데 전쟁을 하면서 두 형제가 다 죽어요. 그러니까는 이제 테베의 새 왕이 된 사람이 뭐라 그러냐면은 큰 오빠는 우리 테베를 위해서 싸우다가 죽었으니까 후하게 장례를 지내줘요. 근데 작은 오빠는 우리나라를 공격하다가 죽었으니까 저 시체는 성 밖에서 썩고 있는데 가만히 내버려둬라. 까마귀 밥이 되게 내버려둬라 그래요. 그랬더니 이제 안티고네가 여동생이 그거는
당신 임금님 말씀이고 그건 국가의 논리는 그렇지만 나는 가족이다, 오빠다. 내가 어떻게 이거를 내버려 둘 수가 있느냐. 그러니까는 절대 안 된다는 거죠. 그거 하면 사형이다, 건드리면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티고네가 밤에 몰래 이제 이게 그 유명한 그 그림들에 나오는 게 윗그림에 보시면 밤에 안티고네가 죽어 있는 작은 오빠 시체를 거두러 이제 몰래 가는 사진이에요. 그림이에요. 그리고 이제 그 밑에 그림을 보시면은 이제 거둘라 그러니까는 패배의 병정들이 와서 발각이 돼서 이제 잡혀서 끌려가는 장면이죠. 그래서 이제 끌려가서 결국은 왕이 동굴 속에 가둬놓고서 굶어 죽여요. 안티고네를. 그런데 이제 그 밑에서 안티고네의 그 애인이 또 지금 새 왕의 아들이기도 한데 자기 아버지를 설득하면서 근데 이 장면을 꼭 한번 읽어보셔야 돼요. 제가 번역을 다 해놓고 그랬는데 정말 어느 대화나 볼 수 아버지 요즘에 아무리 그래도 여론을 지금 TV 여론을 들어보니까 그래도 안티고네가 그렇게 한 거가 오빠를 위해서 그런 거에 대해서 상당히 호의적인 여론도 있고 이걸 죽일 정도 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하는데 그 아버지와 아들의 대화가 처음에는 사랑하는 아버지, 존경하는 아버지하고 내 후계자다 이러다가 이게 점점 틀어지면서 너가 감히 그 기집의 말을 듣고 지금 아버지한테 대들고 지금 아버지 보고 이거를 이 나라의 이 원칙을 저버리라 그러는 거냐 그러면서 완전히 싸우면서 아들을 내쳐요. 그러고 나서 나중에 이제 뒤늦게 여러 과정을 통해서 왕이 자기가 잘못했다고 해서 가서 빨리 동굴을 열어보라 그러니까 그때 이미 안티고네가 죽어 있고 아들도 자살을 해버리고 이제 비극적으로 끝나는 건데 이 지금 비극이 왜 중요하냐면요. 그 비극에서 보여주는 게 인간이 살아갈 때 있어서는요. 양자택일을 해야만 되는 그렇지만 절대적인 가치들이 꼭 충돌을 해요. 아무리 똑똑한 사람도 아무리 저는 그래서 아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여론조사 하신 데서 도덕성을 그렇게 강하게 생각한다라는 거 보고 이건 정치가 아니다. 왜냐면요. 정치라는 거는 저기 제가 적어놨듯이 국가냐 가족이냐 자유냐 평등이냐 정의로워야 되냐 자비로워야 되냐 성장이냐 분배냐 했을 때에 둘 중에 어느 게 절대적인 게 없어요. 어떤 때는 국가가 우선이고 어떤 때는 가족이 우선일 수도 있는 거고 자유가 우선일 때가 있고 평등 우선일 때가 있죠. 인간이기 때문에 절대적인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항상 이런 모순적인 상황에 부딪히는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를 무조건 택해야 돼요. 택했을 때에 택하지 않은 쪽은 크게 상처를 받는 거죠. 그러면서 거기서 이제 갈라져 나가고 복수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건데 일을 갈기 시작하는 건데 그거를 어떻게 한쪽을 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면서도 둘 다 좋은 상황에서 둘 다 절대적인 가치 중에서 이거가 깨지지 않고 같이 끌고 갈 수 있는 그 지혜가 뭐냐라는 거를 그 질문을 계속해서 제기하는 게 이 고대 그리스의 비극 작품이에요. 그래서 안티고네가 그거를 잘 못하면은 비극적인 상황에 도달한다는 걸 보여준 거예요. 그러니까 정치라는 거야말로 항상 절대적으로 중요한 가치, 성장이냐 분배냐? 당연히 둘 다 중요하죠. 근데 왜 이때는 지금 요 상황에서는 2021년 요때에는 그럼 성장을 그래도 좀 가야 될 거 아니냐 라고 그래서 이쪽으로 좀 가보자라고 설득을 해야 되는 거고 그리고 이것도 중요하지만 이렇게 가자라고 해서 나를 뽑아달라고 5년 후에 또 바뀌면 이렇게 갈 수도 있는 거고 상대방의 가치도 절대적이고 중요하고 내 것도 중요한데 한꺼번에 할 수 없는 게 인간의 조건이니까 이렇게 하자 이런 거를 이제 보여주는 게 이게 그 안티고네의 이제 비극이고요. 그 다음 거 보여주시면 이제 두 번째가 에디푸스 왕인데 저는 대통령이 우리가 너무 인간한테 많은 거를 요구를 해요. 절대 대통령이 되든 누가 되든 인간이라는 거는 너무나 제한적인 존재고요. 너무나 알 수 있는 게 너무나 제한적인 존재입니다. 그런데 이거를 인지를 해야지 내가 아는 것이 절대적이지가 않고 너무나 부족하고 하다라는 걸 자각이 기본적으로 있어야지 남의 말을 듣고 그래야지 토론이 가능해지는 거고 설득이 가능해지는 거죠. 내가 다 알고 있다 그러고 내가 절대적이라고 하는데 누구 말을 들으려고 그럽니까? 아까 그 왕도 클레온이라는 왕도 자기 아들하고 결국은
네가 뭔데 내가 왕인데 이러면서 이제 싸우다가 아들까지 내치고 비극이 일어나는데 그럼 이제 에디푸스 왕이라는 게 이게 그 유명한 뭐 에디푸스 콤플렉스 우리가 그거 다 아는 얘기지만 에디푸스 왕의 스토리가 기가 막힙니다. 이걸 어떻게 설정을 해놓냐면요. 이제 에디푸스가 테베의 왕자로 태어나는데 왕자로 태어났는데 그 왕하고 왕비가 너무 기뻐갖고 신탁한테 가서 우리 아들이 어떻게 될 거냐고 그래요. 그랬더니 신탁이 너무 용맹하고 너무 잘생기고 너무 똑똑하게 자란 아들이다. 그런데 아들이 커서 아버지를 죽이고 어머니와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을 거라고 예언을 해요. 그러니까 이제 아버지 어머니가 놀래가지고 아이를 카인한테 줘갖고는 버리라고 그래요. 그랬더니 신하가 이 아이를 데리고 나가갖고 갓난쟁이를 죽이지를 못하고 목동한테 줘요. 근데 이제 목동이 또 그걸 못 죽이고 또 딴 목동한테 그래서 옆 나라에까지 흘러 들어가는데 옆 나라의 왕과 왕비가 아이가 없어. 그래서 어떻게 하다가 옆 나라의 왕과 왕비가 아이를 양자를 들여와요. 그래서 그 밑에서 자라는데 정말 너무나 용감하고 잘생기고 똑똑하고 이런 왕자로 자라서 임금과 그 왕비의 자랑이고 이제 이렇게 커요. 근데 어느 날 그 궁중에서 연회를 하는데 어떤 술 취한 노 신하가 지나가다가 에이 당신은 양자이기 때문에 안 돼 뭐 이런 소리를 해요. 그러니까 에디푸스가 그 얘기를 듣고 깜짝 놀라서 아버지 어머니 이게 무슨 소리예요? 내가 양자라니 이게 뭐예요? 이래요. 그랬더니 아유 그 술주정뱅이가 한 소리 듣지 말라고 아유 아무것도 아니라고 그랬더니 에디푸스가 이거 이상하다 그래갖고 신탁한테 또 가 예언자한테 가서 아니 무슨 얘기냐 그랬더니 너가 잘하면은 너가 아버지를 죽이고 어머니랑 결혼하게 돼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놀래가지고 그러면 내가 빨리 이 고향을 떠나야지 이 지금 아버지 어머니를 떠나야지 내가 아버지를 죽이거나 이런 일이 없을 거라고 해서 길을 떠나버려요. 고향을 떠나. 그러니까 양 부모 밑에서 자랐는데 그 부모를 죽여야 되는 건 줄 알고 떠나. 그래서 오다가 가면서 길을 가다가 테베라는 제일 큰 도시 테베로 가자. 자기가 태어난 건데 모르고 테베로 가자 그래서 길을 가다가 거기 삼거리를 만나는데 길거리에서 누구랑 마주치면 어떤 노인이 병거를 타고 사인들 거느리고 지나가는 노인을 만나요. 그래서 거기서 길을 비키라고 시비가 붙어. 그래서 시비가 붙어가지고는 싸움이 벌어져갖고는 에디푸스가 워낙 용감하니까 그 노인도 죽이고 그 옆에 있는 시종까지 다 죽여요. 그리고 길을 가는데 그게 누구냐면 그게 자기 아버지야. 그게 테베의 왕이야. 자기 친아버지야. 그러고 나서는 이제 테베에 갔더니 테베 앞에 스핑크스가 그때 있어갖고 스핑크스라는 괴물이 나타나서 테베에 들어가려고 그러고 내가 물어보는 수수께끼야 답하라. 수수께끼 답하는 똑똑한 놈들만 테베에 들어갈 수 있다 그랬더니 이 에디푸스가 와갖고 그래 그럼 나 해보자 그러고 딱 가서 했더니 이제 스핑크스가 아침에는 4발로 걷고 낮에는 2발로 걷고 저녁에는 3발로 걷는 동물인데 그게 무슨 동물이냐 그랬더니 이제 에디푸스가 인간이다. 아침에는 갓난쟁이니까 4발로 기고 낮에는 청년이니까 2발로 걷고 나이가 들면 지팡이까지 집어야 되니까 3발이다. 그랬더니 이제 스핑크스가 졌다. 그러면 스핑크스는 낭떠러져 떨어져 죽고 그래갖고 이제 그 저주를 풀어주는 거예요. 테베 저주를. 그래갖고 이제 저 테베에 들어갔더니 거기서 이제 난리가 난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돼 있었냐면 그 죽은 왕을 아직 대신 못 찾았으니까 이 스핑크스만 없애주는 사람이 현자가 들어오면은 왕으로 안 치고 그 죽은 왕의 미망인 부인을 갖다 부인으로 삼아서 우리 왕으로 모실 거라고 돼 있었어. 그래서 가서 스핑크스를 죽이니까 자기 어머니랑 어머니인지 모르고 결혼을 해서 그래서 이제 거기서 아이를 낳고 안티고네도 낳고 아들들을 낳고 그리고 잘 살고 있어요. 그게 백그라운드. 그런데 어느 날 대역병이 돌아. 그래가지고 모든 게 말라 죽고 다 죽고 사람의 태아 속에서 태아가 말라 죽고 이러면서 역병이 도니까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 그러니까 신탁한테도 갔더니 우리 중에 누군가가
끔찍한 죄악을 저지르는 자가 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진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때 이제 거기가 백그라운드고 그 다음부터 이제 극이 시작되는데 그게 첫 장면이 뭐냐면 에디푸스가 막 군중들이 모여갖고 이거 어떡하냐고 이러고 있을 때 딱 나타나서 무슨 일이냐 그랬더니 역병이 돌고 있습니다. 전화 그랬더니 그거 무슨 일 때문에 이렇습니다. 그랬더니 내가 제일 똑똑한 놈인데 스핑크스의 지혜까지 그것이 푸른 놈인데 내가 해결하겠다 그래요. 그런데 딱 관중들이 보고 있을 때부터 뭐예요? 너야 너 때문이야 지금 제일 똑똑하다는 너 때문이에요 지금. 그래서 그 다음부터 나오는 얘기를 보면요, 뭐 또 예언자를 불러요. 그 예언자를 결국 불러와. 그래서 예언자 보고 누구냐고 그랬더니 예언자가 나보고 말 시키지 말라. 나 절대 나한테 말하게 하지 말라고. 왜냐면 너라 그랬더니 그걸 또 족쳐갖고 결국은 나중에 예언자가 그래 너야 너 이래요. 그런데 안 믿어요. 안 믿어요. 사람이 그렇게 완고해 줍니다. 권력자들이 그렇게 완고해 줍니다. 안 믿고 결국은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 밝혀지면서 그 엄마가 그걸 먼저 알고 엄마가 자결을 하고 에디푸스가 그걸 나중에 가서 보고 엄마를 찾아갔는데 엄마가 이미 부인자 엄마가 목매달려 죽었으니까 엄마 옷에 있는 브로치에 있는 브로치를 빼서 그걸로 자기 눈알을 파내면서 내가 눈을 뜨고 다녀서 도대체 뭐를 하는 거냐 그러면서 이제 눈먼 장님으로 자신을 만들고 이제 그 평생을 떠돌다가 이제 죽는 얘기가 나오는데요. 뭐냐면 인간이 안다라는 거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 그러니까 모르니까는 계속해서 물어보고 계속해서 토론하고 그래서 중의를 모아야 되는. 지가 잘한다고 생각하는 거 절대로. 저는 그래서 대통령이 똑똑할 필요도 없다. 레이건이 똑똑한 사람 절대 아니었어요. 레이건은 맨날 회의할 때마다 졸아서 옆에 사람들이 똑똑한 사람들 모아놓고 자기네끼리 다 토론해서 알아가지고 해줬어요. 그러니까 그 정도만 해줘도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나가서 설득해야 되는 거고. 세 번째 빨리 넘어가세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이 그래서 요 부분만 해드릴게요. 아까 그 복수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함무라비 법전을 보나 출애굽기를 보나 노노의 얘기를 마지막 건 노노의 얘기인데 얘기를 보나 전부 다 뭐냐면은 복수예요. 왜냐하면 함무라비 법전이라는 최고의 법전이라는 데는 뭐라고 써있냐면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의 눈을 멀게 했다면 그 잔니의 눈알을 뺄 것이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 다음에 출애굽기에서도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요. 세 번째 얘기에는 뭐라 그러냐면 이게 불구대천의 원수의 그 원전이에요. 아버지 원수와는 같은 하늘에 살 수 없다라고 하는 게 이게 불구대천의 원수의 얘기예요. 그러면 전부 다 뭐냐면 복수 얘기밖에 없어요. 저게 그나마 정화시켜서 율법이라고 만들어 놓은 건데도 이해는 이해예요. 그게 샤리아법이고 지금 저거를 넘어서는 게 이제 고대 그리스 사람들 다음 겁니다. 이게 이 복수의 악순환을 끊는 놀라운 스토리가 나옵니다. 이게 기원전 458년에 그 첫 공연이 된 아이스큘로스의 오레스테인데 이 당시에 그리스 아테네 사람들이 462년에 마지막 민주개혁을 해서 4년 전에 462년부터 시작해서 완전히 일반 시민들이 모든 결정을 할 수 있는 그게 일어나서 그때부터 500인 위원회라는 거를 제비뽑기를 해서 매년 그 사람들이 이제 결정을 해가는 진짜 민주주의로 넘어가는 민주주의라는 게 인류 역사상 최초로 현장에서 지금 벌어지는 상황이에요. 그 4년 후에 쓰여진 거고 그때는 그 매년 벌어지는 디오니소스 축제라고 가장 중요한 자기네 축제에서 그 해에 그 비극 작품들을 제출을 해서 선정을 해서 최우수 작품들을 뽑아서 그걸 공연을 합니다. 근데 아이스큘루스가 23번인가를 맨 23년을 우승을 했던 사람이고 소포클레스가 20년인가 하여튼 뭐 이랬는데 458년에는 이 오레스테이아가 선정이 되고 그게 3부작입니다. 아가멤논, 제주를 바치는 여인들 3부가 에우메니데스. 그런데 이것도 간단하게 스토리를 말씀드릴게요. 아가멤논은 뭐냐면은 일리아드에 나오는 얘기인데 일리아드가 벌어지는 이유가 그 트로이의 왕자 파리스가 그리스의 스파르타의 왕의 초청으로 스파르타에 왔다가 스파르타 왕의 부인 천하 일색 천하 제일 헬레나랑 사랑에 빠져서 헬레나를 데리고
트로이로 도망가니까 이 사람이 이 스파르타의 왕이 자기 형 아르고스의 왕 아가멤논한테 가서 형 이런 일이 벌어졌으니까 복수를 해달라 그러니까 아가멤논이 이건 복수를 해야 된다 그래서 그리스 군사를 일으키는 거죠. 그래서 군사를 10만 대군을 일으키고 아킬레스도 다 해갖고 이제 건너가려고 그러는데 이때 바람이 안 일어요. 왜냐하면은 아르테미스의 여신, 이 사냥의 여신이 남자 이 청년들을 좋아해서 청년들을 죽이는 전쟁 못하게 한다 그래서 바람을 죽이니까 돛담배들이 이제 바람이 아니니까 못 떠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가멤논이 또 신탁한테 가서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랬더니 신탁이 너 딸들 둘 중에 한 명을 제물로 바치라 그래요. 그러니까 아가멤논이 와서 이제 집에 와서 고민을 하는 거예요. 딸 둘이 있는데 딸을 바쳐야 되느냐? 그랬더니 부인 왕비 클리탐네스트라가 있다가 당신 정신 나가냐고 무슨 소리를 하냐고 지금 왜 우리 딸을 갖다가 바치느냐고 그랬더니 이제 나라를 위해서 해야 되는 거다. 절대 안 된다. 그 고민을 하다가 그러니까 국가냐 집안이냐 내 집안을 희생해서라도 국가 대사를 치러야 되느냐라는 문제 복잡해서 아가멤논은 그래야 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둘째 딸 이피게니아를 제물로 바치는 그 여러 명화들 중에 하나가 이제 저 사진인데 그리고 이제 그 클리탐네스트라는 그냥 절규를 하는 유명한 게 나오죠. 딸을 죽였다라는 거에 대해서 절규를 하고 그리고 이제 아가멤논이 바람이 다시 일어서 진짜 가서 10년 동안 트로이를 전쟁을 해서 간신히 이기고 10년 후에 돌아오니까는 부인이 기다리고 있다가 죽여요 남편을. 클리탐네스트가 죽여요. 그리고 그 죽이니까는 그 아들 오레스테스가 어머니를 또 죽여요. 아버지에 대한 복수. 근데 이게 뭔지 아세요? 이게 햄렛이에요, 햄렛. 햄렛이 그대로 따라하는 거예요. 셰익스피어는 그냥 욕을 그대로 따라해요. 그러니까는 그렇게 되니까는 결국은 두 번째 사진이 저게 클리탐네스트라가 그 아가멤논을 죽인 사진이고 그 다음 장을 넘겨주시면은 다음 슬라이드 넘겨주세요. 그리스 신이요. 왜 신인지 아세요? 정말 이게 그리스 신이 인간이 밥을 먹고 배가 고플 때는요, 인간이 자기 이성 갖고 안 돼요. 먹고 싶어요. 화가 나면요, 자기가 컨트롤 못해요. 화를 내는 신이, 내가 화를 내는 딴 게 들어와서 나를 끌고 가요. 근데 그거를 묘사하는 거예요. 인간의 심리를 전쟁 아무 데나 할 거지만 전쟁 하고 싶은 그게 있거든. 죽여버리고 싶은 게 있거든. 그러면 그렇게 돼요. 그러니까 그거를 그 사람들이 마치 신이 들어와서 내가 나를 뺏어 납치해가는 거죠. 그게 인간 심리의 모습을 너무 그 사람들이 잘 그려줘서 우리 근대 그 프로이드도 나오지만은 정신분석학이 전부 다 그리스에서 나와요. 그러니까 인간이 이게 통합된 어떤 이성이 있는 존재가 전혀 아니고 혼자 있을 때 인간이 얼마나 더럽습니까? 혼자 있을 때 신독한데 신독이 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절대 안 돼요. 그러니까 다 거짓말이니까 그거를 그리스 사람들만이 적나라하게 그거를 인정을 하는 거예요. 어머니랑 자서 애를 낳고 이런 얘기는 우리는 얘기도 못해요. 그런 얘기 했다가는 저런 폐렴 이런 얘기하고 근데 이 사람은 그냥 대놓고 얘기했다. 왜 우리가 이런 게 벌죠. 오늘 교수님이 올해 시간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일단 발표를 계속했습니다. 네, 맞추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 오른쪽 그림이 아가멤논을 그 부인 클라이테네스라가 이제 죽이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그 아들이 오레스테스가 이제 또 어머니를 이제 죽이는 거죠. 그 이제 왼쪽 보시면은 이게 기원전 5세기의 항아리인데 거기에 이제 벌써 이 그림이 나오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오른쪽 그림을 보시면 이게 뭐냐면은 클리탐네스트라가 이제 아들 손에 죽고 나서 클리탐네스트라의 영혼이 그러면 누가 나를 복수해 줄 것이냐 이래요. 그러다가 누구를 찾아가냐면 복수의 여신, 원래 그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복수의 여신들을 찾아가서
복수의 여신들 보고 당신들 뭐하고 있느냐, 나 복수 안 해주고. 그러니까 이제 그 복수의 여신들이 에레미에스라는 복수의 여신들이 깨어나서 오른쪽 사진 그림 보시면 그게 이제 오레스테스를 복수의 여신들이 쫓아다니는 거죠. 이제 죽이려고. 그러니까 이제 오레스테스가 그때의 아폴론 신한테 가서 내가 당신이 죽이라고 우리가 복수를 해야 된다 그래서 했는데 복수의 여신들한테 쫓기니까 책임을 져라. 그러니까는 아폴론이 뭐라 그러냐면 야, 이 문제는 네가 아테네로 가서 아테나 여신한테 한번 물어봐라. 어떻게 해결책을. 그래서 오레스테스가 아테네로 가서 아테나 여신을 만나요. 그래서 아테나 여신한테 가서 여차여차해서 일이 이렇게 돼서 제가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랬더니 아테나 여신이 이 얘기를 가만히 듣더니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이게 그 비극 작품 그대로 나옵니다. 이 사건은 인간이 상상할 수 있는 것보다 한층 더 심각한 사건이다. 인간이 판별하기에는 너무 중요한 사건이다. 그런데 아테나 여신 나 또한 살해와 그 살해에 대한 복수라는 심각한 사안을 심판할 권리가 없다. 그러니까 인간의 머리로도 안 되고 신의 영역에서도 이게 해결이 안 되는 문제다 라는 걸 인정을 해요. 이게 복수의 문제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라 그러냐면은 그리고 이 복수의 여신들도 우리가 쉽게 부인할 수 없는 그들만의 직분과 책임을 갖고 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나는 성장을 해야 되겠다고 하지만은 분배를 원하는 사람들도 자기 나름대로 책임이고 직분이 있고 이론이 있다. 그들이 이 사건에서 이기지 못하면 그들의 분노는 영원히 치유할 길 없는 전염병처럼 내 온 땅 아테네에 먼저 퍼져나갈 것이다. 그게 문제다. 그러니까 내가 이쪽이다 하고 해버리면 저쪽에서는 분명히 복수를 할 거고 다 망한다. 그들을 붙들 수도 내쫓을 수도 없는 처지다. 이게 정치입니다. 정치는 항상 이런 겁니다. 아무튼 심판하는 책임이 내게 떨어졌으니 재판관들을 선정해 선서하게 한 다음 친족 사례를 재판하도록 해야겠다. 그리고 그 판례를 영원히 존속시키겠다는 게 이게 인류 역사상 제가 알고 있는 최초로 배심원한 사건을 재판을 했다는 기록이에요. 그리고는 실제로 아테나가 뭐라 그러냐면 아테네가 그래서 선포를 해요. 그래갖고 14명의 배심원을 시민 중에 아테네 시민 중에서 뽑겠다. 그래서 뽑아가지고 그 앞에서 복수의 여신들이 변론을 하고 오레스테스가 변론을 해서 그 14명 시민들한테 배심원들한테 투표를 해서 결정을 하자고 그렇게 선포를 해요. 이 방법밖에 없다. 그렇게 하고 나서는 변론을 양쪽에서 다 변론을 하는 얘기가 이제 그 비극작품에 쫙 나와요. 그러고는 나중에 그러고 나서 투표를 하는데 8대6으로 오레스테스가 져요. 잘못했다. 어머니 죽인 건 잘못했다. 그래서 사형이다 그랬더니 가만 아폴론 신하고 아테나 신이 뭐라 그러냐면 우리도 투표권이 있다. 우리도 투표한다. 그래갖고 아폴로는 뭐라 그러냐면 내가 지금 이 복수하라 그래서 이미 벌어졌으면 나는 당연히 오레스테스 편이다. 그러니까 패친이 돼요. 그러고 나서 이제 아테나가 뭐라 그러냐면 나도 했는데 나는 당연히 오레스테스 편이다.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왜 그러냐면은 나는 어머니가 없다. 나는 아버지를 통해서 만났다. 왜냐하면 아테나 여신이 제우스 신의 머리에서 태어나거든요. 어머니가 없어요. 어머니를 통해. 그러니까 나는 당연히 아버지를 복수한 오레스테스 편이다. 그러면서 나는 그래서 오레스테스한테 표를 던지면서 8대8이 되는데 재판하기 직전에 아테나 여신이 가부 동수면은 무죄다 이렇게 해놨었어요. 그래서 무죄가 돼서 오레스테스가 풀려가요. 근데 이 장면이 왜 중요하냐면요. 신들도 불편부당할 수가 없어요. 인간 절대 불편부당한 사람 없어요. 편파적이에요. 재판관도 편파적이고 배심원들도 편파적이고 다 편파적이죠. 인간이. 그런 편파적인 인간들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데리고 재판을 하는 거고
배심원을 만들어서 하는 거고 어쨌든 그 결과에 그러지 않으면 복수가 안 끝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판사가 편견이 있는 것 같고 뭐가 어쩌고 해서 재판을 안 받아들이겠다는 얘기를 하는 거고 그건 믿지 않아야 되는 거죠. 원래가 편견밖에 없는 게 인간인데 그런 인간들끼리 복수는 그래도 끊자라고 해서 처음으로 지금 만들어지기 시작한 게 이게 민주 절차예요. 배심원을 해가지고 어쨌든 저 사람들 투표하라고 하고 그걸 따르자라고 하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정치는 복수의 악순환을 끊기 위해서 발명되었다고 해요. 그 이후로 정치가 발명이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참 그렇게 해서 판결을 해서 오레스테스를 보내니까 복수의 여신들이 난리가 나죠. 그래서 복수의 여신들이 아테네를 쓸어버리겠다. 전염병을 흑사병 불교에서 다 죽여버리겠다 그러니까 그때부터 일어나는 장면이 또 기가 막혀요. 아테나 여신이 나서서 복수의 여신들을 데리고 설득하는 거예요. 그러지 마라. 그러면 안 된다. 이렇게 이런 됩니다. 그래서 내가 설득을 할 테니까 아테네에서 너희들을 위한 당신들을 위한 조그만 제사 지내수 재단도 만들어주고 다 할 테니까 너를 기념하고 그러니까 그러지 말라. 그래서 3번을 설득하는데 다 복수의 여신들이 거부하고 4번째 가서 그걸 받아들여요. 그러면서 그래 그러면 아테네에 평화가 있어라 그러고 축복을 해주고 그 에레미에스라는 저주의 복수의 여신들이 축복의 여신이라는 에우메니데스라는 축복의 여신으로 바뀌는 얘기가 그게 에우메니데스 3편입니다. 그래서 이걸 보고 있으면요 인간이 이렇게 무지하고 인간이 항상 처하는 상황이라는 게 절대적으로 둘 다 중요한 충효 중에서 어느 거를 선택합니까? 상황을 봐야 되는 거고 아무리 상황이 이렇다 해서 춤을 해서 효를 실행하더라도 그거는 그래 내가 상황이 이래서 했다 어쩔래 이게 아니죠. 이 사람들을 가서 위로를 해주고 왜 이럴 수밖에 없었다는 걸 끝까지 포용을 해야죠. 그래야지 이게 복수로 전환되지 않고 그럼 다음 단계에 가서 또 한 번 재판을 하고 또 투표를 하고 이게 넘어가는 건데 그거를 이 사람들이 기원전 458년에 나온 이 오레스테이아라는 이 작품에서 이 사람들이 이거를 그냥 실제로 자기네가 하는 걸 그대로 보여줘. 눈앞에서 보여줘. 이 사진을 이제 마지막으로 설명드리는데 이 사진이 뭐냐면요. 여기 아레오파구스인데 그 작품을 보시면 실제로 이 돌 위에서 아레오파구스가 재판을 하는데요. 아테네. 그래서 그 작품에도 아레오파구스에 가서 재판을 하자고 아테나가 선포를 해요. 그리고 이제 이 아레오파구스에서 이렇게 위를 올려다보면 오른쪽에 아크로폴리스가 보이는 거죠. 실제로 여기서 이제 그 정치가 이루어졌던 그 장소가 아직도 아테네에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원래 걸로 돌아가서 우리가 복수의 정치를 넘어야 된다.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저는 제 일생의 꿈이 전직 대통령들끼리 모여서 국경일날 모여서 무슨 나라 파리로 가든 뭐가 됐든 모여서 서로 악수하고 그 자식들끼리 서로 반기고 얘기하고 그리고 또 무슨 날이면 같이 나와서 성명 발표하고 여야가 다 하고 그런 모습 얼마든지 우리 외국 정치에서 보거든요. 그러면은 우리가 미국 정치, 영국 정치, 프랑스 정치, 독일 정치에서 전직 국가 수반들이 대통령이고 수상이 재직 당시 했던 일 때문에 감옥에 가고 자살을 해야 되고 이러는 일이 보신 적 있습니까? 그러면은 그 사람들은 우리보다 이념 갈등이 덜합니까? 종교 갈등이 덜합니까? 세대 갈등이 덜합니까? 계급 갈등이 덜합니까? 우리보다 훨씬 더 심하면 심했지 하나도 덜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더 심해서 이러는 거 아니에요. 지금 이 지혜를 터득을 못해서 그래요.
고대 그리스 사람들이 만들어 놓았던 지혜, 인간의 자신의 능력에 대한 한계에 대한 뼈저린 자각, 그래서 토론하고 이런 식으로 결정하고 넘어갈 수밖에 없고, 아니면은 또다시 비극이라는 본건적인 그러한 복수의 악순환으로 빠질 수밖에 없다라는 그 지혜를 우리가 하루빨리 좀 배웠으면 좋겠고, 이번 대선 끝나고 이게 바람이 가능한 일인지 모르겠지만 다음 대통령 때는 그 다음 대통령이 전직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하고 다른 대통령들도 무슨 뭐 사면석방이 되죠. 좀 한자리에서 화합하는 모습을 보여주면 저는 그 자체만 하더라도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정치적 갈등에 엄청나게 많은 상처가 치유가 되고 넘어갈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지 않을까. 이상으로 발표하고 싶습니다.